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면서 오늘은 정복하러 나오신 분입니다. 정복. 이름이 정복이신데 민주당이 아니지. 경기도당, 민주당 경기도당을 정복하러 오신 문정복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완전 정복 문정복입니다. 이거 예전에 우리 선거 카피로 썼던 거예요. 아, 그러셨었어요? 완전 정복 아세요? 완전 정복 알죠? 아, 저기 참고서? 네, 참고서. 그럼 교수님 연배가 꽤 되시는, 그쵸, 네. 이걸로 나이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전에 쓰셨었군요. 카피로. 선거 카피로. 2010년도 지방선거 나올 때 완전 정복 문정복으로. 이거 엄청 대박 쳤어요. 그래서 당선되신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경기도 도시면서 쭉 당원들도 만나시고 네. 지지자분들도 만나시잖아요. 네. 뭐라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제 여성 후보 처음 본다. 오. 첫 번째 말씀이 여성 후보 처음 본다. 네. 근데 사실 여성 후보가 처음은 아니에요. 2005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열린우리당 때 네. 지금 전 장관 하셨던 김현미 의원님. 김현미 의원이 또 그분이 하시고 출마하셨군요. 한 20년간 여성 후보가 당 한 명도 없었죠. 그동안. 그랬더니 반갑다 이러시고요. 제가 지방 의원님들을 쭉 만났어요. 한 28군데 정도 돌았어요. 돌았더니 이렇게 직접 찾아오는 후보자 처음 봤다. 역시 시의원 출신이라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요. 당원분들 만나서 이제 지난번 앞두고 저기 박시영 대표 얘기도 해도 돼요? 하셔도 박시영 대표 그러더라고요. 정말 모든 기관들이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데 당만 안 변한다. 그러면서 당이 변해야 될 이런 그 패러다임에서 얘기를 하는데 동호회 위주의 정당 그리고 당원에게 서비스하는 정당 이런 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말씀드렸더니 뭐래요? 엄청나게 좋아하시던데요. 저 이런 거 얘기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저 포천, 연천 이런데 우리 당 굉장히 어려운 데잖아요. 이런데 온라인으로 입당하신 분들 얼마나 당원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좀 아름다운 공원에서 해가 뉘엿뉘엿 그 넘어갈 때쯤 우리 옆에다 생맥주 하나 깔아놓고 최진봉 교수님 모셔서 시국 강연회 하고 토크 콘서트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더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당원분들이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돌아다녀요. 네. 근데 주로 이렇게 원래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내에서 물론 당원으로서 활동하시는 분도 많았지만 시의원 또 청와대 근무 국회의원까지 경력이 기시잖아요. 몇 년 정도 됐어요? 그렇게 제가 하신 게? 92년도에 김대중 대통령님 선거운동원으로 정치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32년 됐죠. 민주당에서만. 그렇죠. 제가 청와대에 가서 근무할 때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할 때 그 기간만 빼놓고는 한 번도 당을 떠나본 적이 없고 평당원서부터 시작해서 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원외위원장도 했어요. 제가 원외지역위원장도 하고 그러면서 당의 여러 주체들에 대한 고민이 무엇인지 정말 잘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의 모든 계층들이 화합해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적어도 경기도당이 60개 지역위원회고 당원이 일반 당원까지 하면 1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런 메모드급 도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는 당 경력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기에서 어느 그 계층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잘 아니까요. 그리고 저의 굉장히 특이한 거 친밀감, 친화력. 누가 따라올 사람이 없죠. 그렇죠. 제가 정말 당원들 속에 이렇게 스미듯이 싹 들어가서 그 60개 지역위원회를 막 활성화시키고 이러면 우리 대통령 선거 이기지 않겠어요? 그럼요. 당연히 이기죠. 이재명 대표와 함께 당을 정말 잘 추스려서 대통령 선거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이재명 대표님 지난번에 0.73%로 질 때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런 후회를 늘 하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님 그 경선 때부터 전국을 엄청나게 열심히 돌았거든요. 그리고 본선까지 해서 열심히 했는데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한 10배쯤 더 열심히 해서 뛰어서 꼭 이재명 우리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이 개미지옥에서 빠져나오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죠. 문정복 네. 의원은 친밀감, 스킨십 이게 네. 되게 강한 네. 의원이시고 시의원 때부터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엄청나죠. 네. 엄청나죠. 지금 사실은 저 지방의원 출신이라서가 네. 아니라 지방의원님들이 우리가 지방자치한 지 30년이 그렇죠. 넘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단체장들은 이제 의전이라고 하죠. 의전과 처우가 비슷해요. 그런데 지방의원님들은 의전은 시장급으로 받는데 처우는 정말로 열악하죠. 예예 그 7급 공무원 그 정도 수준이에요. 네. 이제 다른 분들은 잘 시민들은 모르시는데 그 정도 해갖고 전문성을 겸비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고요. 다 전문직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생활하게끔 해줘야 되고 되는데 그게 안 의정 돼. 활동할 수 있는 기본은 해야 되는데 네. 지난번 대선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저 지방의회법이라는 것을 갖고 나오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거기에 그런 네,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시면서 그게 사장된 거죠. 경기도당위원장이 되면 그거를 다시 손봐서 지방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처우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리 소중한 자산이고 맞아요.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계속 성숙해서 우리 민주당을 이끌어 나갈 분들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잘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저도 경기도 살잖아요. 네. 용인에 용인. 네, 삽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살지만 네. 이렇게 일반 당원들이든 저는 당원은 아니죠. 왜냐면 제가 이제 방통위원 하려면 당에 가입하면 안 되거든요. 정당 그렇죠. 가입을 하면 안 되게 그렇죠.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당의 이 소속감을 갖는 네. 일들이 도당에서 하는 일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중앙당에서 하는 건 많이 아는데 그렇죠. 그런 활동이 그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뭐 민주당 경기도당이 뭘 하지? 대체 그 많은 뭐 인력 그다음에 그 많은 어떤 당비 이거 네. 가지고 뭘 효능감 있게 하는지 전혀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예, 느끼시는 그런 부분들을 당원분들이 느끼시는 거예요. 예. 한 가지 예로 제가 이제 당원분들을 만났는데 도당에 전화 좀 받으세요. 전화 좀 받으라고 전화 자체도 안 하세요. 받아요? 이래요. 그러니까 대표 전화가 244-6501 다 예, 알아요. 예. 그 전화가 얼마나 전화를 안 받느냐면 이제 당원들이 미쳐서 죽을 만큼 돼야지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서비스가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서비스가 우리가 당원 주권 시대라고 하면서 당원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런 작은 것부터 개선이 안 되고 실제로 교수님 그런 거 보셨어요? 지역위원회 가면 예. 을지로위원회는 뭐 유명한 거고 예, 그렇죠. 직능위원회, 그런 게 다문화위원회, 있어요. 을 지키는 민생위원회, 뭐 탄소중립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런 프레임 가지고 네, 이런 네, 기구 가지고 당을 지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이 제일 늦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얘기들이 나왔냐면 예. 당을 예. 동호회처럼 운영해봐라. 그것도 요즘 맞아요. 트렌드가 맞아요. 동호회 활성화하고 거기에 예, 참여해서 예, 예, 예. 같이 재미있게 놀고 그 과정에서 좋은 제안도 내고 그 제안을 당이 받아들이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당이 부응하는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맞구나. 당이 변화해야 되는구나. 혁신해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당원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 당원과 소통하는 것, 예. 그리고 기구들을 현 시대에 맞게 혁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골자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원 당원들이 교육. 맞아요. 나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소속돼 있어. 있다. 내가 당비를 그렇죠. 내고 맞아, 당원을 맞아. 하는데 예. 내가 이 당의 역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렇죠. 대부분이 이런 뭐 오마이TV나 이런 레거시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보를 정말 당에서 그것도 경기도당이라는 예. 광역당에서 예. 당원들에게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렇죠. 좋겠어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당연하죠. 만들까. 저는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 2026년도 지방선거를 이기는 선거로 그렇죠. 이끌어내야 이기는 되는 거죠. 거죠. 그래야 대선까지 얼마 안 남고 그럼요. 하거든요. 딱 1년 만에 그러니까요. 대선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 지방선거에 맞춰서 2년 동안 당을 어떻게 운영해 주느냐가 저는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에 정권 창출에 네. 그 키워드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 거 핵심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2년 동안
정말 이렇게 그 스며들듯이 예. 당원 속으로 스며들어서 이분들이 당에 대한 효능감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게 하고 예. 플러스 알파로 당원 외에 그 성장을 원하는 중도층을 결합시키는 일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국회의원 21분을 모시고 예. 삼성 반도체 공장을 견학을 다녀왔어요. 그러셨군요. 평택에 있는 네. 우리 경기도가 아시다시피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의 중심 도시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도체가 완전히 경쟁력을 잃으면서 예. 그거 아시잖아요. 삼성전자가 저 법인세를 10조를 냈었는데 맞아요. 빵원이었다는 거. 그 평택에 가 보니까 지방세가 1,600억인가 들어온대요 매년. 네. 단 한 푼도 못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천 하이닉스도 지금 네. 가려고 하는데 네. 이게 저희가 어떤 대기업을 응원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반도체는 국가 산업이고 그렇죠. 이 국가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주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지방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기도당에서라도 저희가 반도체 특별위원회, 뭐 자동차 뭐 특별위원회 이런 거를 만들어서 경기도 산업을 좀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하겠다 그런 야무진 예. 꿈을 가지고 꿈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문정복 의원은 다른 뭐 의원들도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네. 뭐 김대중 대통령이 늘 말씀을 행동하는 양심. 네. 가장 몸이 먼저 나가잖아요. 아, 그 생각하지만 몸이 먼저. 기억하시죠? 그럼요. 김행 네. 장관 청문회할 때 네. 제가 그랬잖아요. 네. 생각보다 몸이 먼저 뛰어나갔다. 뛰어나가니까요. 저는 이게 그냥 생긴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자그마치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당 생활을 하면서 네. 전 체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몸이 먼저 반응하게끔 그렇죠. 체득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좀 자신 있어 하는 게 지난번 쌍특검 87일간 네. 농성할 때 네. 주도적으로 앞에 네. 나서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헌신했다. 저는 맞아요. 제 스스로 헌신했다라면 좀 낯간지럽지만 해야 돼. 그렇게 헌신하는 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일이 굴러가는 거고 그럼요. 결과를 당연하죠.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뒤 네. 가리지 않고 열심히 예.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그렇죠. 예. 사실은 당원들은 그런 걸 정말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물론 질의도 잘 해야 되겠죠. 그것도 네. 중요한 일이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장 앞장서서 몸으로 네. 뛰고 네. 먼저 나서고 이래야 이 당원들이 볼 때 정말 열심히 한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어제요 네. 화성병 권칠승 의원 지역구에 네. 지역개편대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인사하러 네. 갔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당원분이 막 오시더니 제가 농성할 때요 가서 배웠어요. 이러더라고요. 어머 그런 당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곳곳에. 맞아요. 그래서 가면 손잡아 주시고 잘했다 그러고 그렇게 해주셔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 방 기자님 나중에 기회 되면 김행 막는 거 하고 농성하는 좀 보여주세요. 그거 너무 못생기게 나왔어. 아니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팔을 펴고 절대 못 간다고. 절대 못 가. 어딜 가? 못 가. 네. 못 가. 왜냐면 청문회 하다가 도망가려고 나오면 진짜요. 말이 안 저는 되잖아요. 보다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설마 저희가 그런데 네. 주섬주섬 그러니까요. 싸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무도 그걸 안 막아야 일어나는 되는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얼른 두두두두 나갔는데 나중에 자료 한번 보니까 네. 정말 못생겼더라고요. 제가. 장경태한테 한 말씀 하셨잖아요. 나가면서. 경태야 그러면서 나오라고. 네, 막 네, 이러고. 네. 근데 장경태 의원 안 나오길 잘했어요. 잘했죠. 그때. 남자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괜히 혹시 또, 이러다가 네, 네. 손이라도 닿고 네, 큰일 그랬으면 나죠, 또. 가만히 안 네, 있을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행동하는 정치인. 아유 교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더 많이 드려야죠.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그러셨어요. 사임을 그러셨어요.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결국 재돈을 하겠다 이런 네, 의도로 그렇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문 의원님? 지금 오늘 제가 점심에 이해찬 총리님하고 예, 같이 예, 점심을 했어요. 예, 이제 예. 경기도당 위원장 나옵니다. 저 신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해찬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년 전의 이재명과 지금의 이재명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네, 당신이 전화 통화를 해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자리에서 얘기를 할 때 이재명이 점점 진화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이제 국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0% 동의했어요.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100% 동의를 했고요. 저는 이번 연임이 갖는 의미가 저희 민주당에게는 희망이 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희망이죠. 해요. 네, 희망이 될 맞습니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간에서는 일극 체제에 대한 이 약간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있죠. 저는 그것조차도 이 진화하고 성장하신 대표께서 잘 정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선거인데 네. 이 지방선거를 당 대표 없이 안 돼요. 치룬다? 이거는 어려워요. 큰 그 배에 선장이 없이 그렇죠. 항해를 항해를 나가겠다라고 하는 하는 거죠. 것과 정말 위험해요. 같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우리 당내에서는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렇게 결정을 했고 네. 우리의 자산이 이재명 대표가 아주 중요한 자산이고 대체 불가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네. 응원하고 그럼요. 어떻게 하면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정말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고 갈 것인가 여기에 저는 방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없는 민주당은 네.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장담을 못해요. 못하죠. 못합니다. 못하죠. 절대로. 네. 그래서 그래서 구심점이 있는 네. 정당과 구심점이 없는 정당은 완전히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모합지졸이죠. 대장이 그러니까요. 없는데 네. 대장이 없는데 어떻게 군사들끼리 싸우겠어요. 완전.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결정 잘하셨다. 네. 네. 결정 잘하셨고 네. 당원도 잘 바꿨다. 잘하셨어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아니 이겨야 되잖아요. 아니 이게 다 떠나서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네. 다 떠나서 민주당이 네. 이기는 길이 뭐냐를 찾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불법이 아니고 네. 합법적으로 네. 민주당이 이기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야지. 이거 눈치 보고 역풍 분다 그러고 딴 데 쳐다보고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랬어요. 네. 제가 이제 당원분들 만나시면서 네, 네,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나? 제가 그랬어요. 당 대표께서 일주일에 3번을 재판정을 가시고 문재인 정부의 장차간 수석들이 전부 기소 재판, 맞아요. 기소 재판 다 그러고 이렇게 있잖아. 개미지옥에 빠진 거예요. 이 개미지옥에서 진짜 정말 살아나오려면 네. 우리는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하지. 이 문제를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 방법이 없어. 방법이 고맙게.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경기도당도 문정복이어야 돼. 갑자기 네, 갑자기 이기는 민주당 다른 걸 다 떠나서 정말 누가 할 때 이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까? 네. 그게 저는 최고의 목표가 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의석 하나라도 더 차지하는 거고 지방선거에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갔을 때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서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고 문정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네. 교수님 네. 좀 업어드려야 되겠는데요? 아니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 아닙니다. 네. 이제 허리가 네. 안 좋아서 조금 난 다음에 업어드리고요.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지 못하는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효용 없어요. 없어요. 네, 예, 맞아요. 우리가 접어서 그 아픔을 더 잘 알고요. 그럼요. 접어서 네. 그 고통을 맞아요.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아니 대선에서 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다행히 총선을 이겨서 효능감 있게 또 민주당이 하고 있잖아요. 네.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정말은. 우리가 지난번 지방선거에 네, 네. 경기도가요. 네. 31개 시군이 있었는데 네. 18년도에 저희가 단체장을 29개를 가져왔어요. 네. 그리고 도의원이 155석에서 151석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지난번 2020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9석. 네. 그다음에 저 도의원 네. 78석 딱 네. 반전했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의회를 다 돌아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상황이.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당이 다수석을 가져가서 나라가 발전한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요. 그치. 그렇지만 후퇴하잖아요. 네, 그러고 있죠. 후퇴하고 있잖아요. 네, 네. 우리가 집권을 못한 것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렇죠. 있는 그런 거예요. 거예요. 결론적으로 민주당 맞아요.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 진보하고 성장하는데 네, 그렇죠. 이 정권을 뺏기고 나니까 후퇴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국민에게 저희가 못할 짓을 한 그렇지.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기는 그러면 안 돼. 정당 당연하죠. 반드시 이겨야 된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다른 선택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이재명과 문정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화이팅. 그런 결정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뭐 물론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불만과 불평을 하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엄중해요. 네. 윤석열 정권의 저 네. 무도함을 네. 막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당이 이겨서 국민적 대의를 이렇게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기는 것만이 답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 이기는 거를 위해서 예. 저 이재명 당대표님 모시고 국회에서 저희 예. 의원님들 정말 단합해서 한 마음으로 나갈 거고요. 예. 국민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당원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절대로 실망시켜 드리는 일 없을 겁니다. 예. 열심히 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문정은 오늘 너무 편안하게 얘기를 쭉 해주셨어요. 오늘, 진짜요? 네, 오늘따라 더. 이제 평소에도 그러지만 오늘따라 너무 편안하게 스무스하게 얘기를 잘 진행해 아니 왔습니다. 교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늘 지도 편달에 네. 아니, 무슨 따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